우리 1번부터 보시면 차변 요소가 아닌 거죠. 우리 차변의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수익 감소, 비용 증가인데 이 증가를 다른 말로 발생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대변은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증가. 그래서 요거를 수익 발생이라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의 감소. 그래서 요걸 가지고 보시면은요, 차변이 아닌 거죠. 정답은 2번이죠. 자산의 증가죠. 이렇게 나온 경우가 많진 않습니다.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2번은 정답 1번이에요. 그냥 여기 가서 이런 거 나오면 그냥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가셔서 컨트롤 뭐요? F. 그 다음에 예수금 치시면 여기 나오죠. 유동부채.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2번에 장기차입금 사채.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은 다 비유동부채예요.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어저께도 비슷한 문제 나왔었는데요. 현금 및 뭐요? 현금성 자산.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통화 및 통화대용증권. 그 다음에 요구 분리예금. 요구 분리예금에는 당좌예금하고 보통예금.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이요? 3개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통화 맞아요. 근데 매출채권은 아닙니다. 매출채권은 따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기금융상품인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만기 몇 개월이요? 3개월. 아이고 왜 공을 3개를 더 쳤냐. 그 다음에 15만원. 그리고 요거 잘 봐두세요. 우편한 증서도 그 통화 및 통화대용증권 맞아요. 그래서 우편한 증권이 뭐냐면 우편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우편한 증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종이로 우편으로 날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이 들고 은행 가시면 뭐하고 바꿔주는 거예요? 돈하고 바꿔주는 증서를 우편환 증서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6,000원. 그래서 결론은 45만 9천원.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이 문제는 시험 문제 나오면 대표적으로 물어보는 건 항상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공식 아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 안에 들어가는 종류 아느냐. 근데 요즘 들어서 요거를 종종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풀면서 하나씩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요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은 이쪽 동네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5만 9천원. 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정률법. 요거는 공식만 기억나시면 맞출 수 있어요. 왜냐면 1차 년도잖아요. 그래서 정률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정률이죠. 그래서 취득원가가 375만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없죠? 네, 0. 그 다음에 곱하기 0.45. 그래서 보시면 계산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375만원 곱하기 0.45일 하시면 1691259.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5번 어려워요. 일단 무형자산이죠. 그러면 여기 잠깐만 보세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무슨 자산이라고 있어요? 무형자산.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무형자산으로 가요. 일단 거기 영어권은 있는데 영어권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우리 외울 때 이렇게 외웠잖아요. 무형자산은 식별 가능해야 된다. 이번 시험 문제는 요거는 좀 꼬아놓은 게 있어요. 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영어권은 자가창출 안 된다 그랬어요. 자가창출이 내부 창출이에요. 그래서 거기 저기 뭐냐 B는 안 돼요. 유상취득만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씩 보면 돼요. 그래서 영어권 있고 특허권 있죠. 그래서 특허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광어권 있어요. 그래서 A하고 그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A하고 C 들어간 건 일단 틀린 거예요. 왜냐면 A하고 C는 맞잖아요. 네. 그 다음에 무슨 건이라고 있죠? 전세권. 그래서 전세권은 기타예요. 그래서 D가 들어가야 됩니다. 답이.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저작권이 없어요. 프로그램에. 근데 저작권은 무형자산 맞아요. 무형자산 맞는데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회사가 저작권이랑 관련성이 크게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프로그램에는 저작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어권하고 전세권은 컨트롤 F로 치면 뭐 나와요? 비유동 자산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B하고 D에서 몇 번이요? 3번. 근데 이때 저작권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헷갈려 했어요. 왜냐면 그 일부러 컨트롤 F에 없는 걸로 내신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헷갈려 하니까. 그 다음에 6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충당부채. 일단 정답은 3번입니다. 어저께도 비슷한 거 나왔었는데요. 일단 충당부채 나오면 이거 기억하세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뭐 주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퇴직금 주려고. 그래서 얘는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얘의 목적은 뭐 주는 데만 쓰는 거예요? 퇴직금.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 과거 사건이나 거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몇 년 이상 다녀야 되죠? 1년 이상 다녀야 되죠? 근데 이게 과거에 다닌 거잖아요.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퇴직금을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어요. 퇴직 전 3개월의 평균 임금 곱하기 무슨 연수요? 근속연수. 그래서 2번 맞고요. 우발 나오면 요건 외우세요. 우발 나오면 지문에 무조건 주석이 붙어야 돼요. 근데 거기는 부채라고 나왔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7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우리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그래서 하나는 비싸게 발행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어떻게 발행하는 거예요? 싸게 발행하는 거. 그래서 비싸게 발행할 때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그래요. 이거 분계 문제로도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 그 개정 과목 좀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싸게 발행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지금은 거기 보시면 비싸게 발행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서 찾으면 돼요. 컨트롤 F 주식 발행 뭐요? 초과금. 여기 나오죠. 무슨 잉여금? 자본잉여금. 그래서 정답은 2번. 2번이 아니고 3번. 그래서 얘는 자본잉여금이고요. 밑에 거는 자본 조정이에요. 컨트롤 F로 찾아보시면. 그 다음에 8번은 요거는 전산회계 1급보다는 전산회계 2급에 좀 더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회계 1급보다는 세무 2급에 좀 더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게 뭐냐면 우리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초자산 마이너스 기초부채는 기초자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건 솔직히 필요는 없어요. 요것 때문에 필요하구나. 거기 보시면 기초부채가 40만 원이죠. 그 다음에 기초자본이 16만 원이에요. 그러면 기초자산은 얼마예요? 56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익에서 비용 뺀 거를 이익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익. 그 다음에 기초자본 더하기 이익을 기말자본이라고 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익 나면은 요거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익 나면은 자본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요렇게 연결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수익이 30, 비용이 24. 그러면 얼마 되세요? 6만 원. 그 다음에 아까 기초자본이 16만 원이었죠. 그 다음에 이익이 6만 원. 그래서 기말자본 얼마요? 22만 원. 그 다음에 기말자산 마이너스 기말부채는 기말자본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말부채가 45고 기말자본이 22만 원입니다. 그러면 얼마에서 45 빼면 22만 원 되죠? 67만 원. 그래서 정답은 4번. 근데 이게 전산회계 1급에 나오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요 내용이 회계 1급보다는 저쪽에 더 많이 나오거든요. 회계 2급에. 그래서 요걸 맞추시려면 요거 두 개를 이해해야 돼. 요거 이해해야 돼요. 요거랑 여기까지.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그 이유가 딴 것 때문이 아니고 회계보다는 세무에 좀 그 회계 2급에 좀 더 잘 나오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9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추적 가능성. 그래서 9번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거 과거에 해본 적 있었습니다. 외운 적. 추적 가능성에 직접비하고 뭐 있다 그랬죠? 간접비.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왜냐면 1번은 직접, 2번은 간접, 3번도 직접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4번에는 직접 간접이 없죠. 그 다음에 10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기초, 가공, 단기초. 그래서 보시면 우리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는 재료비하고 뭐라 그랬죠? 노무비라고 했죠. 기억 안 나시는 분은 다시 숙지해 주시고요. 계산 문제는 특히 공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재료비가 40이고 노무비가 얼마죠? 25만 원이죠. 그러면 정답은 3번 아니면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가공원가는 솔직히 안 구해도 돼요. 왜냐면 둘 다 똑같으니까. 근데 가공원가 구할 겁니다. 그래서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라고 하는데 노무비하고 간접비예요. 그래서 노무비가 40. 그 다음에 간접비가 거기 보시면은 간접재료비 5만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노무비가 25죠. 잘못 썼어요. 25고 그 다음에 간접재료비가 5만원, 공장전력비 15만원, 공장 임차료 5만원 하시면은 저기 얼마 나오냐면 50만원 나와요. 그래서 솔직히 가운데 건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둘 다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단기총 제조원가는 요렇게 구해요.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더하기 직접 경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 그래서 T자 두 개 그려보시면 우리 제공품 그때 외우라 그랬었잖아요. 그 T자 두 개 그려보시면은 위에하고 밑에 비교하시면 딱 요렇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재료비가 40, 노무비가 25, 그 다음에 간접비가 5만원에 15만원에 5만원 해서 90만원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인데 3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공식 3개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요 3개 잘 물어봐요. 그래서 T자 같은 거 그리고 문제 풀면서 기억 안 나는 거는 다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11번.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저기 개별원가 계산. 일단 정답은 4번입니다. 개별은 비싼 거 계산하실 때, 종합은 저렴한 거,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그 다음에 종합은 소품종, 대량 생산, 작업 지시, 제조 지시, 작업 원가표, 공정, 완성품 환산량,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누가 중요하다고요? 기말, 제공품.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왜냐면 완성품은 개별이 아니고 어디예요? 종합이에요. 그 다음에 1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1 플러스 뭐예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공비는 균등 투입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완이 13만 개, 그 다음에 말이 5만 개의 몇 프로요? 10%. 그래서 13만 5천 개. 정답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 우리나라 부가가치 세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항목은, 그래서 세부 다음에 역진성 맞아요. 역진성 나오면 면세입니다. 그래서 면세는 불완전 면세제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주로 기초생활 필수품이나 저소득층, 그 다음에 역진성 완화가 주된 목적이고, 그 다음에 면세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왜 이래 또 계산서. 그래서 1번 맞고요. 가장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1번 맞고, 소비지구 과세 원칙에 따라 수입해도 세금 냅니다. 그래서 매입의 수입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사업자가 아닌 일시적으로 하는 거는 세금 안 내셔도 돼요. 그래서 부가세를 내려면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일시적인 거는 세금 안 냅니다. 그래서 당근마켓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중고거래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세금을 안 내는 이유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정답은 4번입니다. 우리 과세거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인데 거기 용역의 수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그래서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에는 물납, 그 다음에 담보, 공매 및 경매, 사업의 포괄량도. 그래서 거기 보시면 A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담보. 그래서 A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B에 보시면 포괄적 양도. 그래서 B도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C 아니고 E 아니고 D 아니고 E에 보시면 물납이라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A, B, E. 그래서 요거 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 글씨 찾아보시면 뭐 나와요? A하고 B하고 E 나오실 겁니다. 그 다음에 15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대손세액 공제. 그 다음에 15번 보시면은요, 대손세액 공제입니다.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대표적으로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확정신고만 돼요. 요건 세무 때 또 중요해요. 왜냐면 세무 때에는 요거 실기로 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요게 10년 이내예요. 그래서 10년까지는 대손대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어음이나 수표 부도나면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답 2번이에요. 3개월이 아니고 6개월인데 요거는 세무 공부하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주로 나오면 요것도 잘 내는 편이에요. 몇 년이요? 10년. 그것도 좀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 쉬었다가 3시 5분에 거기 뒤에 있는 실무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